의원님들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정조사 첫 회의이므로 의원님 좌석 순서에 따라 오른쪽부터 교차 순서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김은혜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 밤에 송파구 잠시칠동 제2투표소를 갔었을 때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6월 5일에 같은 투표소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경찰에게 사지를 붙들려서 끌려나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과 전국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의 시국 선언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극우로 왜곡하거나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애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정치권이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잘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정선거 신앙촌 사람들이 무슨 형상기억 용지까지 꺼내가면서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라고 열심히 옹호해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선관위에 이런 해태와 무능, 무책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라는 입장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정당에게 선관위가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질 이 선관위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체를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선관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 국민의 눈치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조직을 운영해오고 선거관리를 엉터리로 해온 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까지 잘 논의하는 회의가 되도록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강남구 박수민 의원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보다는 근본 사태를 바라보는 저희 대학생들의 마음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게는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소를 향한 국민의 발걸음에 실려 있다. 그 발걸음이 되돌아서야 했던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게를 함께 잃었다. 중앙대학교 중앙위원회 발표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은 직무유기일 뿐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입니다. 이 한 장의 글로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미약한 목소리 하나 보태는 일, 그것이 정치를 배우는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소신이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 전북대학교 정액 정치외교과 끝까지 학생의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받아서 저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워봅니다. 근본 투표용지 부적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선관위는 선거 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지금 합리적이고 감당 가능한 것이냐, 사전 선거 제도를 포함해서 이것을 원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당연히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각오와 다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채택된 헌법의 최초로 중앙선거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 5차 개헌 때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법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이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선거관리를 하고 국민투표를 관장하고 정당의 사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요. 또 더 나아가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제도 담당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도 여러 가지가 꽤 많은 편인데 실제로 우리 민주공화국의 신뢰 기초가 되는 그 입구 선거 과정에 대한 관리, 이게 중앙선거관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본연의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도 정개특위 간사로서 2022년도에 소쿠리 투표 사태 때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그때 했고 질책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행안위원으로서 21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시절에도 현재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이게 괜찮겠느냐, 특히 이 투개표 관리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 정부 이 인력을 동원해야만 현재 선거 관리가 이제 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인력 시스템을 포함해서 거버넌스 자체가 호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있는 헌법 체제, 대법관이 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호선받으면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결국 책임성과 투명성, 능력 입증을 안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국회가 느지막하게 이제 국민들의 그동안의 문제 제기를 이제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정치권도 그동안 일종의 묵은 과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나중에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안도 만들어서 입법 그리고 심지어는 개헌까지도 함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민주주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높아진 국격에 맞게 다시 한번 오히려 이런 국정조사 과정이 이후에 우리 K국격을, K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또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